반갑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서 달라진 입시 28년도부터 여러분 자녀분들 2029년에 대학을 가지만 교과과정이 바뀜으로써 2028년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고교 학점제였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아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진로나 정성이나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취득한다. 그전에는 실수제였지만 학점제로 바뀌었다. 자, 이것은요. 고등학교 1학년은 다 공통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할 수 있는데 이미 1학년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중학교 3학년 겨울과 봄 사이에는 자, 이 아이가 어느 계열로 갈 건지 정확하게 직업은 아니더라도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계약을 하면 3월 달에 동아리를 갈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독서라든지 생기부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평가가 무엇이고 절대평가가 무엇이냐면 5등급제에서요. 대부분 1학년에 있는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자, 진로, 융합선택, 뭐 실험이나 체육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서 진로나 융합 같은 경우에는요. A, B, C, D, E 5개의 절대평가예요. 자, 그 다음에 실험이나 체육은 A, B, C. 즉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면 훨씬 더 영향을 덜 받겠죠. 하지만 여기에서요.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 선택이 뭐예요? 자, 공통 과목에 화학원, 생명원, 지구과학원, 물리원, 뭐 정치와 법, 그 다음에 확률 이런 것들은 일반 선택인데 전공에 있어서 아주 기초 과목이거든요. 이거는 자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를 병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2등급이 났어요. 그런데 성취도는 A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너무 낮았다 해서 나는 지금 거기를 망했네 하지 마시고 병기를 하기 때문에 성취도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대학마다 반영되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대든 절대든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해서 높은 성적을 이루라는 말씀이시죠, 원장님? 네, 그리고 각 계열마다 뭐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려대는 연대 같은 경우 어떤 특정 계열에는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을 선택을 하면 필수는 아니지만 자, 가산점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이 아무 자료 없이 너 어디 대학 갈래 하지 마시고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 미디어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면 다양한 조사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게 수시에 대해서 궁금하다 했어요. 수시는요. 자, 수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때를 따르지 않고 그때그때 3년 내내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록돼서 마치 적금 통장처럼 그것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 내 애는 그렇게 성실하지 않는데 그럼 정시? 자, 정시는요. 정해진 시기에 딱 한 번 보는 거예요. 3년 동안에. 딱 한 번에 몇 시간에 이 아이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런데 자, 우리 평택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정시를 가야 될 친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거의 없어요. 평고마저도. 평고도 정시로 가는 비율이 재수강 포함해서 17%밖에 되지 않아요. 다 수시예요. 그리고 정시라 해도 내신 성적이 포함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앞으로 다른 학교도 다 그것을 자, 쫓아갈 예정이에요. 자, 생기부 종합전형은 수시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자, 요 말씀드리기 전에요. 수시에서 보면 자, 수시에서 정시 수도권 대학.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자, 여기 잘생긴 남학생 혹시 대학을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어요? 아니면 전국 아무 데나 가고 싶어요? 아니, 수도권이요.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모두 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때에는 수도권을 가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요. 자, 서울에 있는 주요 10개 대학 정도는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데 그 대학이 어디 있지?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본 대학. 그게 좋겠죠. 그거는요. 28년도에는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수시 전형 중에서도 생기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80% 이상을 차지한다. 즉, 자, 생기부 종합 전형을 하면 생기부 종합 전형은 내신을 포함한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포기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 수능만 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시 전형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수시 전형 큰 카테고리를 보면 내신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신만 보는 건 아니에요. 생기부에 정성평가를 하고요. 면접이나 수능 최저까지 있는 곳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종합학생부 전형이 많다고 그랬죠.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내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정확히 말씀 주신 바로는 내신, 그리고 생기부, 수능 최저 모든 걸 갖춰야만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 예,
게다가 나는 면접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잣대고 꼬대고 내가 한정적인 것만 준비한다. 그러면 확장적으로 상향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기피하니까. 어차피 수시 6개, 정시 3개, 9개 원서는 써서 내가 최고의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수시는 내신 성적은 자 기본인데 내 안의 신이다. 그래서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말고사 중요한데요. 기말고사에도 고등 문제 유형이 나와요. 기말고사 열심히 하고 끝나자마자 자 나는 이제부터 공부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한 달은 놀 거야. 자 이미 망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자 해외여행 갔다 오자. 이제부터 굳게 마음 먹고 2번 갔다 오면 이미 끝납니다. 자 종합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전형은 예전에는요 이렇게 10개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하얀색은 미반영이고 지금 노란색 글자 있잖아요. 이것만 반영이 돼요. 너무 생기부에 대한 조작도 많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특히 교과를 심층 탐구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걸로 조금 집중하겠다 이런 대학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이나 500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세부 특기 사항이 각 500자예요. 그럼 7과목이면 총 몇 자일까요? 총 3,500자인데요. 굉장한 양인데요, 원장님. 그렇죠. 그러면은 7배나 되겠죠. 500자 쓰는데. 그러면 학교 교과 시간에 어떤 탐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이겠죠. 이 아이는. 특히 서울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세특기라 해서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요. 학교에서 우리는 연초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교육부에다가 신고를 해요. 그럼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하는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5과목이다. 그럼 2,500자가 더해져요. 막강한 파워를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내신 성적도 지켜야 되는데 생기부를 꼭 지켜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독서는 미반영이라고 써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책이 안 읽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부 특기 사항에 어떤 연구 사항이라는데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과학여행 간다든지 갑자기 농업 무슨 박람회 간다 할 수 없잖아요. 교과목을 해. 이거를 책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글쓰기로서 그걸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독서는요 미반영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초등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초등 영작이라든지 이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에는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행동 발달 사항이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는 공부 잘하는데 인성은 별로야 라는 어조가 좀 들어가잖아요. 학기 초에는 지각이 잦았으나 뒤에 10문장이 다 좋은 문장이 있어봤자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소 담임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 자녀분은 꾹 찾고 스마일 선생님께 알겠다고 도전적으로 너무 여러분들께서 항거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필 시험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이제 성실도나 그리고 학생들 출결 사항 등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영이 되겠네요, 원장님. 네, 결국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입시 방침을 바꾼 거는요. 평소에서 자퇴하고 수능 보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평소에 학교 생활에 성실하고 대치동 가지 말아라. 그냥 지방에서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방향이 이미 5년쯤부터 바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수시는 적정 대학을 갈 수 있다. 내가 어떤 그 점수나 생기부나 이런 걸 가지고 적정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정시는 꿈의 대학은 뭐냐면요. 도저히 정시에는 그 대학을 갈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몰라요. 수능 끝나고 알아요. 그리고 수시 하자고 그러는데 아니요. 전 정시. 왜냐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 교과 전형은 그렇게 높지 않다. 종합전형이 더 높은 학교를 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5등급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1등급은 4%였어요. 그 다음에 2등급 11%였지만 지금 5등급제에서는 자, 1등급이 10%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은 대학을 갈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내가 완벽하다 하지 않으면 화성고라든지 여러 가지 특목고 자사고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집 앞 학교가 제일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수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공통 과목이 수능 과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간소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려면 막 2학년 때 1학년 때 수능 공부 열심히 한다는 친구 있어요. 선행한다는 친구 있어요. 내신은 2등급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고난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문제를 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수 없고 수능 전문학원 다닐 필요 없다. 자, 내신은 최고의 등급을 맞으면 된다. 그 안에 다 녹아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건 중고등 수행평가가 60%, 70%뭐 서술형이 확대될 거란 얘기가 있어요. 7월부터서 올해 7월부터서 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행평가를 밖에 갖고 나갈 수 없고 그 다음날 할 수 없어요. 자, 엄마나 저도 좀 그랬었어요. 좀 도와줬었어요. 엄마나 학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물론 사진 찍어서 보낸 친구들도 있지만 아마 이거 전면적으로 앞으로 더 막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암기 능력이 아니라 평소 실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초등 그 동생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논술이나 영어도 수학 도서관이나 이 프로그램을 초등 때부터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곧 겨울방학 때 이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에 맞게 연습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의 굉장히 그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를 알면 입시가 보인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예요. 정시인데 여기서 40점 뭐가 교과 영역 평가는 내신 성적이 들어가요. 정시인데 이제 앞으로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면 정시도 힘들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대의 특성이 다른 학교의 특성을 다 리드하거든요. 수시 모집 개편안에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을 폐지해요. 즉 수시를 가면 정시로 뽑기도 해요. 수시를 가면 최저가 없어. 옛날에는 자 주의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저 못 맞추면 그냥 일반 전형으로 가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이 아이들의 성적과 생기부, 면접을 보고 뽑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직윤이라고 하는 건 전교 1, 2등짜리만 하는 거 옛날에는 2명만 했었어요. 3명으로 확대되고 일반고에 자사 등록은 안 돼요. 정부의 의도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역량 심층 평가를 한다. 그냥 점수만 보지 않고 생기부에서 얘가 어떤 것을 잘 탐색을 했는지. 그 다음에 면접에서요. 꼼꼼은 탐침 면접이라고 그래요. 꼬리를 그래서 네가 거기에서 네가 뭘 실패했는데 네가 배운 점이 뭔데 그럼 앞으로 가서 뭘 할 건데 그걸 직접 해본 아이들이 대답을 하겠죠. 외운 애들은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생기부 관리나 이 보고서 쓰기나 이런 것들은 혼자 하면 정말 좋아요. 못하면 자,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 면접 같은 경우에도 100점이잖아요. 다른 점수 다 두 배수 해놓고요. 면접 100점 줘요. 그러면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면접에서 눈을 못 마주친다거나 너무 압박 면접에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그러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자신 있어야죠. 그러면 책도 좀 읽고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 대학이 이런 것을 따를 것이다. 자, 두 번째, 왜 고등학교 선택이 대비가 대학을 결정하는지. 자, 여기가 비평준학 고등학교예요. 학교 선택이 왜 중요할까요, 선생님?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본론이 될 텐데요. 앞으로 이제 비평준화라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학교마다 내신 시험 문제 그 난이도나 그리고 학교의 생기부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 등 이제 어느 학교마다 우리 아이가 갈 때마다 이제 학생의 이제 진로가 뒤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집안 그 동네에 가라고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녀분도 그렇고 머리를 싸매고 일반고냐 아니면 화성고나 북일고냐 아니면 송탄 쪽이냐 엄청 고민하실 거예요. 자, 오른쪽 전과목이 아주 우수해야 돼요. 특목 자사. 그다음에 활동까지 자신 있어야 돼요. 아주 영어만 우수하다 그러면 외국어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 행복해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어. 너무 경쟁에 시달리지 않다. 그 일반고. 즉 평택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송탄 쪽은 어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아이들이 그 등교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맞는 학원이 없잖아요. 집에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처 고등학교를 가는 게 가장 좋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고등학교별 시험지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건요. 각 학교들마다 과목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 선생님들께서 전격 분석을 하는데 자 같은 과목을 가지고 평고, 신한고, 한강고는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를 해주는 거 괜찮겠죠. 나는 영어가 이 부분이 좀 딸리는데 수학은 이 부분 자신 있어 했을 때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영어 시험 과목에 대한 시험 분석이 되겠는데 평택에서 가장 미인인 영어과 팀장님 오윤지 팀장님의 영어 시험 분석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평고, 제일 처음에 평고 가장 어렵기로 유명하죠. 모의고사 시험하고 가장 가깝다고 알고 있는데 평고 내신 시험은 어땠나요? 평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100지문 정도의 시험 범위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선생님들이 축소시켜 주셔서 한 70지문 정도의 출제 범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객관식만 2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변형 정도는 약 40%였고
하지만 변형이 되었지만 난이도로는 고1 모의고사 수준 정도였습니다. 1등급 컷이 89점이라고요? 그러면 조금 평이한 수준이라고 알면 될까요? 그런데 또 이거를 네. 마냥 이 학교가 평이하다? 그럼 평고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느냐? 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소재 같이 지문은 그대로 데리고 오지만 주제를 반대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암기해서 나 이거 많이 봤는데, 익숙하게 봤는데 해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라든지 교재 안에서 있는 내용들을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오히려 그 모의고사의 본질적인 의도대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직독직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사고력 있는 훈련을 해야지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학원이 또 이걸 미리 저희는 평고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네. 미리 AI를 통해서 네. 같은 단어나 이런 어떤 문장을 넣어놓고 네. 주제는 변형해서 네. 출제를 해달라고 해서 그걸 토대로 아이들을 미리 학습을 시켰더니 사전에 그 연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똑같은 주제겠구나 하고 문제 답을 했는데 점수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연습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아주 대단한 점수에 100점도 나왔고요. 100점이 나왔다고요? 네, 그 고등 시험에서는 100점 나오기 힘든데. 너무 힘들죠. 그리고 1등급이 무려 4명이나. 그렇군요. 어쨌든 평고라고 하는 영어 시험은 모의고사 기본 실력이 가장 탄탄한 학생들이 이 시험에 무난히 볼 수 있고, 게다가, 독해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의도 파악 능력이라든지 사고력이 굉장히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단기 벼락치기는 불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3개월. 그래서 네. 아이들이 단기 학습보다는 예. 장기적으로 어휘부터 시작해서 네. 구조, 구문독해, 예. 그리고 모의고사 유형순으로 키워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또 있어야 됩니다. 네, 중학교 때 이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평고는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신안고도 뭐 평고에 비해서 막상막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을까요? 신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지문, 외부 네. 지문이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3개는 이제 우리 객관식에서 출제가 되고, 한 문제는 서술형에서 출제가 돼서 점수만 한 21점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특징이 이 학교는 한 가지 유형의 배점이 높은 유형을 몰리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뭐 빈칸 문제 우수수, 그리고 네. 어떨 때는 요형 우수수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연습하지 않았다라면 고난도로 거기에서 한번 실패를 한다면 1등급은 좀 힘들다는 네, 말일까요? 못 넘어갈 수 있겠죠. 예, 그러면 평고는 변형 문제가 많았고 신안고는 외부 지문이 많았는데 변형 문제가 어려워요? 외부 지문이 어려워요? 사실상 네.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으로 봤을 때는 외부 지문이 틀리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네, 원장님? 저도 그렇게 그죠, 생각해요. 처음 보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외부 지문은 편안하게 그냥 뭔가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풀거든요. 네. 미리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네. 근데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또 사로잡혀서 아이들이 평고처럼? 네.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신안고는 외부 지문이 많았으니까 평고보다 더 쉬웠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1등급 컷을 보면요. 네. 신안고는 90이 아니라 네. 80점대로 내려옵니다. 85점 정도면 한 네. 5점 정도 떨어졌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부 지문은 다 틀리면 1등급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신안고의 고득점 전략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외부 지문, 그리고 네. 또 이제 또 그 학교 또 서술형이 네.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네. 첫 번째로 아이들의 외부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의 변형을 위해서는 단어를 학년 구분 없이 1학년 거부터 3학년까지 섞어서 암기를 시키는 또 저희 학원의 피드백에서 그걸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기초 실력을 배양해야 되고 네. 플러스 서술형. 서술형은 단기, 이거 그냥 외워, 그림처럼 외워 이게 아니라 네. 몇 형식인지부터 구조 네. 분석을 해가면서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그 서술형 문장을 훈련시키는 그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고1 정도의 수준은 모의고사는 몇 학년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외부 지문으로 따지면 사실 1학년 거만 나오지 않습니다. 네. 2학년 거, 3학년 거, 많게는 EBS, 고3이 또 공부하는 거기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수준 높여서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군요. 자, 그다음으로는 한강고는 그럼 좀 쉬웠을까요? 한강고가 또 이번에 네. 아주 저희 네. 1학기 기말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어요? 네, 네. 아주 난리. 오늘 못 들으셨군요. 네. 그 소식을. 네. 네.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네. 사실상 지문을 내는 출제 범위는 한 50개 정도 쉽게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출제되는 문항 수가 30지문이나 됐고 또 네. 플러스 문제도 많은데 선지가 길어졌어요. 선택지가. 네. 정말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걸 아이들이 시간 내에 푼다?
거의 불가능이지 않았을까. 아, 그럼 한강고는 평고와 신안고에 경쟁적으로 시간의 압박을 준다. 네, 아, 맞습니다. 문제도 더 많고. 아, 그러면 고득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선지가 길어집니다. 네. 선지가 길어지는데 또 단어도 음. 쉽지 않은 어려운 단어를 활용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1등급 그리고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단어,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까지 학습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단어장을 또 저희가 또 제시해서 미리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네. 한강고도 그럼 만만치 않네요. 그럼 한강고는 서술형은 안 나오나요? 아니죠. 서술형이 네. 비중은 좀 적어요. 비중 한 10점 정도? 15점에서 10점인데 네. 여기에 또 킬러 문항이 1등급을 가른 문제가 들었는데 저번에 네. 기말고사 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마지막 문제는 맞은 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효과적인 전략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늘상 이 학교의 특징은 서술형이 어려운 문제는 요약 그리고 주제문에서 나오지 그대로 문장을 암기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항상 수업 시간에 문장에 대해서 한국말로 주제를 정리하고 그걸 또 영어로까지. 아, 양방향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사고력이라든지 장문력이 필수이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자, 한강고까지 이런 난이도가 있었는데, 비전고는 과연 난이도가 어땠을까요? 올해 시험 방식이 조금 비전고가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네.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서술형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40점에서 심지어 30점까지 서술형 기준이 차지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서술형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25문화 네. 객관식에서만 출제가 되었고요.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학교가 모의고사를 넣지 않고 다른 학교들이랑 달리 교과서와 부교재에 충실해서 문제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내 수업,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수업에 충실해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비전고의 고득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비전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오답률 높은 문항이 빈칸 문제였습니다. 빈칸 아. 문제는 살짝 그 문장을 바꿔요. 그 근처를. 그렇게 해서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한 번도 이제 보지 못한 문장이기 때문에 당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의어, 반의어 까지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단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빈칸 변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듯 아이들이 단순 암기보다는 글의 주제, 흐름 이런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토대로 아이들이 훈련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대부분 아이들이 영어를 100점 맞았다는 문장 교과서를 외운다든지 단순 암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비전고까지도 준비가 힘들다는 말이군요. 아이들이 네. 비전고를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객관식만 나왔다 이번에 이런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고득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본문 구조 분석을 탄탄히 단어 이거 탄탄히 하지 않으면 1등급 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등 전문 학원이라든지 어학원에서 아주 편하게 영어 공부를 했다가는 고등학교 시험에서 어느 학교라도 1등급을 뚫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 한여고는 어땠을까요? 한여고는 정말 문제 유형이 모의고사처럼 모든 유형의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도 특징이 외부 지문이 네. 주제 문제가 꼭 들어간다는 거. 이것 때문에 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외부 지문이 또 특정 문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번 저희 2학년들 같은 네. 경우는 1학년 때 갑자기 어법에서도 출제가 된 거예요. 네. 아이들이 아주 당황했던 외부 지문에서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면서 사고력, 추론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또 이 학교의 학습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강여고도 모의고사 풀이에 대해서 굉장히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강여고는 서술형이 안 나왔나요? 서술형이 있습니다. 서술형이 있는데 네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강고 있죠. 네네. 거의 뭐 같은 학교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비슷하게 항상 요약문, 주제문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장을 암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에서 반드시 수업을 해줄 때 주제에 대한 정리, 요약에 대한 정리가 또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법 고치기라든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변형하고 구조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사고력 훈련이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평여고. 평여고는 평여고에도 소수형 문제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소수형 문제가 자주 바뀐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됐나요? 문항수가 바뀌어요. 문항수가 이번에는 4개에서 2개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이 학교의 서술형의 특징이 네. 무난하다고 하면 무난할 수 있지만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할 수 있는 점이 네. 그냥 평이한 문장을 네. 형식을 바꿔서 쓰라고 해요. 예를 들어 3형식, 뭐 2형식을 5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이 학교도 고득점을 불가능해요. 그럼 평요고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습해야 되고 영작까지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하겠네요. 대부분 아이들이 중학생들 영어 시험을 보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특히 어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근데 시험을 봐보면 맞는 문제와 틀린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을 제대로 분석 해석을 했느냐 보면 아는 단어를 가지고 짜깁기 해서 그 문제를 어떤 거는 맞힌 공부도 맞히지 못한 공부도 그렇게 해서는 평영고까지도 절대로 시험에 아이들이 통과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뭐 아주 뭐 쉽다 이렇게도 볼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학교에서 내는 문법 문제, 예상 범위 내에서 문법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기본기에 충실해서 문법도 그리고 구조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학교는 충분히 고득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의고사 문제는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이론도 있는데 결국 구문 독해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문법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일까요? 모든 저희의 어떤 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네네. 평형도 마찬가지고 이 구조 분석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개 학교를 했는데요. 평고하고 그다음에 비종고는 서술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내년에도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네,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기존고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다 안 낸 거니까 보장할 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평고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기조로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예. 왜냐면 그럼 평고를 갈 아이들은 서술형 연습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예. 왜냐면 서술형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변형 이런 거에 아이들이 취약해집니다. 구문 독해나 이런 것들도 자유자재로 하기 힘들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평고를 가더라도 서술형 영작 연습은 필수로 해야지 훨씬 더 빨리 독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고 있나요? 저희가 피드백실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네.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원에 올해 굉장히 영어과 아이들이 수가 늘었다고 알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네네. 네, 제가 아주 매우 바쁜데요. 네네. 저희 학원의 이 피드백실의 특징은 균형입니다. 균형 있는 학습.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그래서 가장 영어의 핵심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원이랑 좀 다르게 누적 그리고 반복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휘력을 강화하고 있고 기억의 장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학교들마다 서술형이 들어갔는데 이 서술형을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문장 구조 중심으로 서술형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망의 세 번째죠. 여기 네. 써있듯이 오답 원인 분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도 이걸 진행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드백실에 가서도 오답 원인 분석을 지도하고 그걸 토대로 본인들이 오답 노트를 써보면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오답 원인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자기 주도력을 향상시킨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영어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네요. 영어과는 그러면 또 어떠한 수업의 방향이 있는지 요거 이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네. 세 가지가 아까 피드백이랑 똑같습니다. 균형 네. 있는 또 첫 번째 기본기를 완성시키는 건데요. 기본기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단어와 구문 독해 이거 아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외부 지문으로 나가더라도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독해를 네. 할 수 있게 그걸 강화하는 걸 초점으로 맞추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고력 확장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더더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주제문을 만들어 준다기보다는 같이 만들기. 그리고 그것도 영어로도 한 번 더 바꿔보기.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오답 정리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해야겠죠. 당연히. 왜냐? 네. 선생님이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걸 연습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이죠. 2030년에 고덕지구에 애니라이트 스쿨이 생긴다는데 영어과에서 사고력 확장이라든지 논리적 사고력, 그다음에 비판적 독해 능력 향상하는 것은 아이비 학교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영어과 발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생 내 고등학교 영어과 시험 분석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평가부터 살펴볼까요? 난이도 출제 경향은 어땠을까요? 일단 문항수부터 살펴보면요. 24문항이고요. 평고 같은 경우는 논술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평소에는 보통 이제 한두 영역에 좀 집중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영역들이 많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올해에는 지구과학 영역도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정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험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계속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요. 아마 처음에 첫 시험을 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굉장히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시험 경력만 보지 않고 몇 년을 보면서 쭉 훑어볼 수 있는 경력자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겨울방학에는
평고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EBS와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유사한 변형 문제를 방학 동안에 많이 다룰 거고요. 그리고 단순 암기보다도 이제 문제를 직접 푸는 그런 체감도를 느끼기 위해서 그다음에 테스트 빈도를 좀 높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 시험 감각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기출문제도 미리미리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념뿐만 아니라 활용 문제가 중요하겠군요. 네. 자, 그다음 신한고는 문항수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신한고 같은 경우는 6개 학교 중에서 가장 문항수가 많은 학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28문항이고요. 거기 안에 논술형이 2문항 있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상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출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반부 쪽에는 지문형으로 비교적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로 편성이 됐고, 후반부로 갈수록 표나 또는 모식도를 기반으로 한 고난도 문제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례지만 평고하고 신한고 중에 어디가 더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두 학교 비슷비슷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한고 겨울방학 고득점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가야 될까요? 우선 표나 정보에서 아이들이 정보들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나 정보 같은 것들, 그다음에 실험이나 분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읽고 적용하는 연습, 그런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역학 파트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리 영역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시험 시간 내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출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 마의 역학이군요. 네. 평고도 어렵고 네. 한강고도 정말 어렵다고 네. 들었는데 이 부분은 방학 때 꼭 하지 않으면 힘들겠네요. 네. 자, 그다음 한강고 이번에 지구과학 문제가 어려웠다죠? 네, 그 선택형 24문항이고요. 논술형 2문항 포함해서 26문항입니다. 지구과학 영역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수능형 자료 분석 문항들을 기본으로 해서 분석력과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한강고 역시 물리 영역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실제로 1등급 컷이 다른 학교에서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근데 최근에는 조금 평이하게 내는 추세라서 이번 중간고사 좀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쉽다고 해서 정답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곳곳에 좀 함정 문제도 많고 또 소위 아이들이 얘기하는 낚이는 문제, 낚시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개념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속상했겠네요. 그러면 겨울방학에는 어떻게 한강고를 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강고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2학년의 그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기반으로 한 유형들이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아닌 고2 모의고사 기반 문제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아이들 문제를 많이 풀 생각이고요. 역시 이 학교 역시 역학 시스템 부분에서 많이 힘들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방학 동안에 훈련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계속 살펴보면요. 한강고는 아마 수학 문제를 많이 내는 거하고 어렵게 내는 거, 과학을 어렵게 내는 네. 걸로 세 학교 중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물리나 화학 부분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차례대로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 순서가 아니라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 좀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좀 어려운 부분들을 것 네, 같아요. 네네. 그 부분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도 좀 여유 있을 때 물리 기초라든가 화학 기초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다져가면서 하는 부분이 3월달 가서 아이들이 훨씬 더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시험 준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처럼 시험 봐보고 어려우면 하겠다가 아니라 방학 때 준비하는 친구와 안 준비하는 친구가 굉장히 차이가 나겠네요. 네네. 자, 그다음 한강여고. 한강여고에는 논술형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자, 한강여고 같은 경우는 네. 그 논술형 문항이 좀 많은데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 때 처음으로 논술형이 없어지면서 전체 문항은 24문항 선택형이고요. 2문항이 논술이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가지 문항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는 논술형이 없었지만 난이도로 좀 변별력을 뒀고요. 그 시험 영역별로 보면 한두 문제씩 꼭 킬러 문항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강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 특성상 상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촘촘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킬러 문항 같은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문제없이 다 맞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이들과의 편차가 좀 크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도 좀 많이 나오는 학교고 그렇지만 이제 중위권 학생들과 상위권 학생들의 그 점수 편차가 큰 학교입니다. 신한고를 가지 않는 근성 있는 친구들이 한강고에 몰리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자, 논술형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번 중간고사는 논술형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본 시험은 대부분 다 논술형이 있었고요. 배점이 굉장히 좀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교재를 중심으로 논술형이 좀 변형이 돼서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짚어서 훈련을 해야 만점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제가 비전고를 빼먹었는데요. 네. 자, 비전고 앞으로 다시 가서 제 위에 있는 비전고.
전체적인 균형이 잡힌 시험이라고 들었어요. 비전공 어땠나요? 비전고 같은 경우는 이제 24문항으로 모든 영역,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네 영역에서 6문항씩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요. 그 네 가지 영역 중에서도 화학 영역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부교재에서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준비를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비전공 겨울방학은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화학이나 물리 부분에서 자료 분석이나 실험 분석, 해석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 스타트 모의고사라고 해서요. 학원 자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영역별로 물리하고 영역 두 가지 영역을 제가 출제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다소 좀 실망하는 부분이 이게 있었던 중학교는 부분이 그냥 문제집만 여러 개 네. 풀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않은 채 기초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네네. 얘기군요. 네, 그래서 자료 해석형이나 아니면 실험 분석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이들이 내신 대비에만 집중이 됐기 때문에 모의고사 형식이나 아니면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아마 생소하게 느껴서 난이도가 그렇게 뭐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충분히 연습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고1, 3월 정도면 선행이 안 된 정도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과학이 가장 낮게 나왔어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평력어는 어땠나요? 평형고 같은 경우는 6답교 중에서 그래도 가장 평이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선택형이 23문항으로 논술형은 없고요. 수업 자체를 그 교과서보다도 EBS를 선택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EBS 내용 안에서 대부분의 수업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비교적 그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그 평형고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과학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선택을 하는 학교다 보니까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컷이나 과목 평균 점수는 좀 낮은 편입니다. 네네. 이렇게 순서대로 보니 가장 난이도 높은 학교부터서 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메타인지 백지 테스트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들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물리나 화학 부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개념이해나 사고력 중심 평가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학원 수업 시간 안에 그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채점자 출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네네 직접. 그래서 굉장히 자기주도적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잠시 설명을 좀 해보면 선생님 이거 네. 지금 보시면 네, 그 네. 3단계 정도로 어머님들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본인이 활동명은 내가 선생님이라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그리고 이제 출제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채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집에 가서 어차피 복습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한 10문제 정도 출제를 해서 시험지를 학원으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그 시험지 문제를 서로 친구들끼리 랜덤으로 교차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출제자만 이름이 적혀있고요. 그 시험 직접 치는 친구들의 이름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얼마나 핵심 내용을 짚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실시한 결과 아이들이 서로 이제 바꿔서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확한 정답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OX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 친구가 굉장히 나랑 친한 친구네. 그래서 틀렸는데도 세모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채점하면 그 옆에다가 해석을 이렇게 적어주게 해놨어요. 그랬는데 친한 친구의 이름을 보면 이거는 대충 해석 써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출제자만 이름을 적게 하고 시험지에 직접 시험을 보는 친구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걷어서 직접 출제한 친구가 이제 채점자가 돼서 직접 채점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걷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답이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정말 잘 출제했구나라고 해서 그 두세 문제 정도를 칠판에 공유를 해서 서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오답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과제를 낼 때 오늘 너희가 출제하고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을 너희들이 잡아야 되겠니? 라는 걸 생각해서 직접 노트에 적게 해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라고 딱 하면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단순 암기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떠한 개념을 알고 정리하고 사고력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키운다고 이렇게 하면 뭐 수행평가라든지 서술력이 높아져도 네네. 100점 배수. 네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수행평가를 직접 수업 시간에 녹여서 하고 있는데요. 수행평가에서 점수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학교별 취상권. 저희 학원은 사실은 국어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복사하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이거 다 알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저희는 제가 국어 모의고사 분석법이나 이런 것들 다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번 진화를 해요. 그래서 복사를 해도 흉내내기일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국어에서 최상위권을 만들어가는지 자, 평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국어팀장님 우리 이수경 선생님 자, 소개하겠습니다. 국어과 팀장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예, 관내고등학교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출제 경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거부터 보면요. 편거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문법 시험 범위가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교과서가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공통국어 1이 1학기인데 공통국어 2에 2학기에 나와 있는 문법까지 첫 번째 중간고사 때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야 됐어요. 아, 그러니까는 중간고사까지 딱 공부했다가는 낭패를 받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문법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문항수도 좀 굉장히 많았어요. 네, 평균은 전통적으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서술형이나 이런 것도 한 개의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막 9점 주면서 뭐 3개, 4개, 새끼 문제 주고 제대로 안 하면 다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겠군요. 예, 정확성을 요구하는 좀 문제가 많았고요. 근데 네. 1학기 중간고사는 이번 이제 교과서가 바뀐 첫 해다 보니까 이때 그 교과서 위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균대 약간 유형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안 되고요. 역시나 이제 2학기 올라가서는 이제 외부 지문, 외부 작품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돼서 이제 평균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막 교과서 프린트가 엄청나게 나왔다고 외부 지문이 나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평균은 네. 시험 범위가 계속 누적되는 학교거든요. 네. 문법 같은 경우에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1학기 때 문법을 시험 많이 봤다고 해서 2학기 때 뭐 안 나오겠지? 그런 게 아니라서 계속 이제 공부 끝나고 시험 끝났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평고야말로 정말 기초가 탄탄해야겠네요. 네, 수학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들었는데 한 네. 번 망하면 계속 망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신한고는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는 학교잖아요. 네, 신한고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원래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올해 역시 신한고도 교과서가 바뀐 첫 해다 보니까 신한고답지 않게 교과서 충실하게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1단원, 2단원이었어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신한고 담당부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험 가까워 오면서 학교 프린터가 계속 추가됐고 그리고 독서 지문이 계속 추가돼서 시험 전날까지 준비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아, 그럼 평소 실력이 되는 아이들이 할 수 있지. 갑자기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추가됐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할 수 없겠네요. 네, 아, 맞습니다. 공포의 신한고였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강고는 그나마 교과서에 충실한 학교인데 네. 올해는 어땠나요? 한강고는 이제 평택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들이 국어에 대해서는 외부 지문이나 외부 작품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한강고가 그나마 교과서를 충실하게 시험 범위로 출제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도 역시나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1학기 첫 번째 시험인 중간고사가 평이가 좀 평이했다, 난이도가 좀 쉬웠다. 네.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예, 기말되고 2학기 되니까 네. 예, 한강고도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강고는 쉬우니까 국어 준비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겠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가 바뀐 두 번째 해요. 그럼 첫 번째 해보다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겠 모의고사식 외무지문 예, 폭탄으로 나갈 한강고가 뭐 거다. 교과서 충실하게 썼다고 해서 외부 네. 작품이나 외부 지문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기 때문에 역시 네. 워낙 기본 개념이나 문법에 대해서 공부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 그나마 좀 쉬었다. 네. 자, 비중고는 자, 악마의 국어 성적이라고 들었어요. 평력과 함께 난이도가 어려워졌죠. 네, 비중고가 작년부터 난도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평균이 40점대였고요. 네. 네, 오, 평균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격받았겠는데요. 그 점수를 이제 받아본 학생들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국보자도 생겼겠네요. 네. 네, 근데 또 맞습니다. 2학년 때는 네. 엄청 또 쉬었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만 되게 어렵고 이제 학교 국어 선생들이 이제 국어 어떻게 봤냐 예. 한번 맛봐라 예. 하고 어렵게 출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점차 아이들 수준이 좀 안 되네 해서 쉽게 내지 않았나. 아, 처음에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펀치 먼저 날렸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에 평력어는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던데요. 평력어도 마찬가지로 네네. 국어와 마찬가지로 난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네. 평력어는 그 시험 범위 자체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광범위했어요. 여학교니까. 네. 네, 되게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비정고랑 평력어랑 같이 국어 같은 경우에 문항수가 24문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점이 이제 5점대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실수로 틀렸다, 실수로 2문제 틀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등급이 딱 바로 나가겠네요. 네, 10점 네.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예. 정확해야 된다는 거. 실수 없어야 된다는 거. 기초가 튼튼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국어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해야 된다. 네. 그 평균고 평균이 40점대 됐다고요? 평균하고도 평균이 40점대였고 네. 1등급 컷이 62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어서 이제 네. 30등까지가 이제 1등급일 텐데 62.2가 30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평균고 가서 국어를 아주 열심히 갖고 가서 내가 쫓아올 수 없는 탑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한강여고는 전통적으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죠? 네, 맞습니다. 한여고는 그 시험 직전에 치러진 모의고사가 항상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거든요. 뭐 문학이나 뭐 문법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과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문학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걸 시험 범위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학교에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질문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해야 되거든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치열하게 공부하는 여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다 보니까 지금 등급 컷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1등급 컷이 조금 높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한여고 문제가 쉽다가 아니라 사기권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거지 뭐 문제가 뭐 결국 뭐 만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여고는 영어도 모의고사를 수업 시간에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은 친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조금 갈 길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학교마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요. 자,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화면 보시면 학교별로 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1등급 컷은 저희 학원에 이제 점수를 알려준 친구들 거를 이제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국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네들이 중학교에서 막 올라온 애들이니까 조금 난이도 쉽게 내야지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수준의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문학, 문법, 뭐 독서, 어휘 전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첫 번째 시험에 다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첫 번째 시험 치르고 굉장히 당황해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애가 40점을 받았어? 50점을 받았어?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지? 당황하는 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준비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군요. 자, 네, 신한고는 네. 그만 빨리 신한고. 그만 빨리 진행합시다. 예, 신한고는 신한고요? 예, 예. 한고 다음에 신한고. 예. 예, 지금 공통점 네. 말씀드린 거고요. 예. 신한고는 이제 객관식이 많이 출제가 돼서 네. 예, 문항수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을 좀 빠르게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강고, 비전고, 평여고도 네, 네. 한여고도 자, 여기서 보시면 등급컷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등급컷이 제일 비슷한데 하는데 그만큼 제일 위에서부터 난이도가 제일 어려워요. 즉 평균을 보고 이 정도면 되겠군 하면 난이도의 반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윤유경 학원에서 국어의 공식, 윤유경 학원 국어의 특징을 조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분석법, 낯선 지문, 외부 지문, 변형 문제들은 곧바로 내가 공부하지 않았어도 분석할 수 있게 제가 그 공식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원리 체계화를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국어 학원을 선택하실 때요. 자, 이게 올드한 학원이냐, 뉴 학원이냐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문법 특강 열렸습니다. 독서 특강 열렸습니다. 6개월 후에 소설 합니다. 하면 자, 역시 막 9개월, 1년 후에 다시 문법 보겠죠. 그 사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3월 모의고사부터 자, 문법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면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 처음에 할 때는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1시간 막 들어가면서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엔 처음에 화법부터 말을 띄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 문법은 계속 한 30분씩 들어가요. 전 과정이 다 나오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도 원리를 가르쳐주고 매일 숙제를 해서 그 아이가 분석법을 제대로 하는지 이걸 훈련을 시킵니다. 작문이나 문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2~3달 지나잖아요. 아이들이 5가지 영역을 다 하고 있고 적용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답 정리를 해서 자, 모의고사나 내신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 한꺼번에 하는 게 중요해요. 따로따로 문법반, 물론 우리 특강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건 좋지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난 문법만 들어야지, 난 독서만 들어야지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변형 문제, 외부 지문 이런 것에 대한 자, 우리 과학적 분석법 문제 프로세스로서 자, 파트별로 고등 준비를 하고 문해력 중심에 자, 문해력은 2가지가 있어요. 문장을 해석하는 것,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여기서 보니까는 1등급은 맞기 위해서 선행 정도가 학교마다 좀 달라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1년치하고 6개월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냐면 그 학교별 난이도가 평고하고 신앙고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한광고고 그 다음에 한여 비전이고 평여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신앙고하고 평고하고 한광고는 3회독을 해야 되거든요. 3회독을 하려고 하면은 그 2학기 내용을 3회독 하려면 겨울방학 때 그 부분을 이미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비전하고 한여하고 평여는 2회독을 해도 가능은 한데 그럼 2학기 겨울방학 때 2학기 내용을 하지 않으면은 대신에 여름방학 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선행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2학기 내용을 미리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평고신안 한광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과거에는 그 신안하고 그 다음에 신안하고 평고의 경우에는 1등급을 맞으려 하면은 그런 1등급 자체가 4%예요. 그러면은 모의고사 문항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 문제들이 이제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 문제에 따라서 1등급이 갈렸는데 지금은 1등급 자체가 10%가 되기 때문에 30등 안에 그 문제가 틀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선행이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어떤 반에 대해서는 이 친구 선행하는 반으로 옮겨달라거나 왜 선행을 빨리 안 하냐고 그러는데 저희는 결국 1등급이 확실하지 않으면 2학년 걸 선행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자사고라면은 2년치 선행이 필요해요. 왜냐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문제 모의고사 30번 형태의 난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미적분까지 2학년치까지 선행을 해야지 맞출 수가 있는데 평택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덜하기 때문에 1학년 내용에 대해서 2회독, 3회독 할 수 있는 심화학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빨리 나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학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이전에 도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선행이 한 바퀴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도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각 학교별로 시험 경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평고 같은 경우는요. 네. 평택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예요. 네, 평고가. 네, 네. 그런데 이제 평고는 이번엔 중간고사가 조금 쉬웠고 기말고사가 좀 어려운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부교재 변형이 높고 근데 기출의 비중이 높은데 그 기출 같은 경우에 되게 예전 기출도 많이 나와요. 한 10년, 20년 전에 기출 같은 경우 변형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대비 포인트는 뭐 예전 기출 당연히 봐야 되지만은 시험 전에 타 학교, 타 지역의 수준 높은 학교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변형 문제가 많은 시험지 연습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학원 모고 사회와 피드백실 변형 자체 제작 문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수학이 잘 되는 학생은 자, 혹시 평고나 뭐 신안고 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될까요? 네. 다시 예. 예,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될까요? 공통 수학이 잘 된 학생 같은 경우는? 공통 수학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범위 자체가 공통수학 1이고 공통수학 2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잘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화 자체는 3시간 정도를 학원 수업과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게 맞고요. 네. 선행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인데 그게 학원 시간까지 합쳐져서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포함해서? 네, 맞고 네. 다만 이제 그 5시간을 수학에다가 투자할 수 없는 형태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선행 쪽이 아니라 심화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1학기 때 이제 1등급을 맞는데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과목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의 투자를 바라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의 경우에 개별 학생 선행과 심화 부분에 대해서 네. 플랜은 어떻게 대비가 될까요? 얼마 전에 저희가 업스타트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 업스타트 모의고사 점수와 학생의 내신 점수와 선행 빈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그다음 각 개별 선생님하고 저 팀장인 제가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플랜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랜에 따라가지고 3번 정도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들께 이렇게 상담이 어느 정도 가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 중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 학생들한테 특강 대상자임을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강이 안내가 되는 형태로 들어가요. 그 부분은 나중에 특강 안내가 갈 본 테니까. 수업 플러스 특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네. 자, 그런데 중3이 안 된 평고나 신안이나 한강은 네. 좀 지원하는 게 좀 힘들겠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신안고의 특성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안고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 중간고사가 1등급이 82점이 나왔는데 이게 좀 쉽게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쉽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5개년도 중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형태인데 근데 일단은 기말고사 때 1등급이 70점 초반이 나와가지고 다시 어렵게 나오는 걸로 회귀가 됐어요. 그래서 쉬우면 부교재 비중이 매우 높고 어려우면 부교재에서 한 개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을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보는 게 당연하기는 한데 변형을 넘어서
자체 제작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푸는 건 당연히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자사고 기출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변형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풀어야 되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부교재를 빨리 풀 수 있게끔 좀 마스터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조된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지 않으면 뭐 네. 평고 기출이라든지 그냥 모의고만 가지고는 네. 신한고를 뜰 수 없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수학팀장님께서 신한고 내신 전용으로 문제를 제조하신 게 있었어요. 적중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한강고는 문제 수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땠나요? 한강고 같은 경우에는요, 네. 평고 신안에 비해서 이제 최상 문제는 조금 쉽고 네. 중상 문제가 조금 어려운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상 문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는 형태가 되고 그에 알맞는 시중 교재를 좀 사용을 하는 편이고 네. 그 시중 교재와 함께 그다음 시간에 대해서 네. 기출을 풀어봐야 되는데 한강고는 사립인데 문제 유형이 바뀌는 폭이 신화보다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개년 기출은 필수로 풀어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한강고는 예전에도 문제수가 많은 걸로, 계산식이 복잡한 걸로 과학과 함께 자존심을 세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 다음 한여고는 여고라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요? 한여고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가 70 후반 정도 나왔는데 계산 문제에 대한 변별이 높은데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많이 푸냐 적게 푸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한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어떻게 대비하냐면 노트에다가 적은 다음에 담당 선생님의 피드백실에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단축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너무 과한 C단계 문제보다는 B단계 상 정도라든가 아니면 원래 교과서에 있었는데 교과서가 변형된 형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시간 단축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전문학에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은 아무리 맞아도 그걸 A4 용지 한 바닥에 다 쓰면 시간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한 오히려 10줄로 간단히 해야 틀리는 게 된다는 나을 얘기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겠군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비전은 어땠나요? 비전고는 네. 이 5개를 제외하면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네네. 근데 그리고 체감 난이도도 높지가 않은데 네. 심화 문제 같은 경우 모의고사 4점짜리 중반이 타학고보다 쉬운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점수가 높지 않은 거거든요. 그 말은 네. 애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좀 안 나온다는 건데 그 말은 중위권 학생들이 타학교 중위권보다 머리는 조금 좋은데 조금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가는 빈도가 조금 높아서 연습이 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 차원의 강제 관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원장님이 아마 비전고 학사 부분을 좀 네. 얘기를 해주실 것 그래서 같습니다. 학교가 하지 않으면 저희 학원에서는 비전고 학사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자, 이게 시험 성적에 의해서 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원만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난이도도 뛰어넘을 수 있고 평이한 내용도 실수하지 않고 자, 1등급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반을 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년은 가장 쉬웠나요? 평여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절대적인 문제 수준은 가장 쉬운데 네. 거기서 1등급 컷을 보면 가장 낮아요. 기말 1등급이 7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체감 난이도가 매우 네. 높아요. 그 아, 말은 이제 뭐냐면 엄청 어렵다고 하는 네. 거죠, 본인들이. 여학생들이 네. 수학을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모든 문제가 교과서고 기말고사는 3개만 바뀌었거든요. 네. 3개만 바뀌었는데도 70점 이상 나온다는 거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과서 외에 많이 내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네네. 다만 이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3 내용이 연계가 돼서 고1에 가는데 중3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겨울방학에 특강이 필수고 저희 특강에서는 평여고 1등급을 3명을 배출한 선생님이 평여고 학생한테나 아니면 비전고, 한여고에서 기출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쏙쏙 담아서 이렇게 할 이 예정입니다. 기본 수업 외에 특강을 들으면 네네. 그래도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겠네. 그럼 아까 평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수업 시간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만약에 근데 중3 특강을 하면 네네. 어떻게 되나요? 중3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네, 게 매일처럼 예, 쌓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네네. 자, 이제 모든 학교를 다 했는데 혹시 총평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네. 피드백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피드백실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고교 전 과정에 대한 해설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누구에게 질문할지 고민을 안 하고 그 학생이 직접 질문하고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 저희
저희가 이제 또 그 PDOC 관리 감독 자체가 강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수학과 팀장이 제가 관리 감독해서 피드백을 진행을 하기 예, 때문에 그 다른 학원에서는 피드백실하면 그냥 알바생들만 쓰고 채점만 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시스템을 완전히 반대로 가요. 수학과 팀장이 가장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수학과 피드백실에 있어서 아이들을 이중 전방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준별 그 자체 제작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이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 시험에 달라지는 부분에 따라서. 아, 그래서 그게 학교 시험의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이시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이제 한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7, 8개 이상 적중을 했습니다. 아, 네. 아유, 정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도 적중률이 많았다. 네네. 그래서 정말 방학 동안에 하루에 5시간, 6시간 수학 시간 투자했는데 네. 정말 알찼고 정말 보람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더 당부하실 얘기는 없나요? 예, 저희와 함께 그러니까 네. 빠르게 시작을 하지 않았어도 한 네. 성공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광고의 뭐 땡땡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년 부분만 선행을 하고 공통수학 원을 3번을 돌렸는데 지금 학교에서 모든 내신이 1.0에다가 전교 이제 1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학생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평고 그 1회 김땡땡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과학고를 네.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저희가 이 발견을 해보니까 앞부분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다시 공통수학 1부터 공부를 시켜가지고 현재 그 학생도 모든 내신이 그 1.0에 그다음 정교권을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늦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지금 공통수학 1의 내용을 마스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역시 박가능건 농부에게 물어보고 수학은 수학 팀장님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자 1등급 퍼펙트한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제일 처음에 평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2024년도였어요. 보시면 서울대 수시 정시 9명, 뭐 수의 약한 게 4명, 그다음에 고려대 15명, 연세대 12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위권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복 합격자가 많겠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반을 짝짝 자릅니다. 그 다음에 정시하고 수시가 섞여져 있어요. 자, 정시는 어느 정도냐 하면 17% 정도 재수생 뭐 이런 친구들이 다 포함돼서 그러면 현역은 10%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90%는 무엇이라고요? 수시 전형을 간다. 평고여도. 자, 그래서 2025년에 보면은요. 서울대 5명, 고려대 8명, 연세대 이렇게 카이스트 이런 포항공대 이런 데들을 이공계 쪽으로 많이 보낸 이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안고등학교 2025년에 자 이게 자 신안고하고 평고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평고가 의치 약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안고가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할 정도로 물론 서울대에 3명 많았지만 16명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다 여기를 가는 중복 합격자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간호대랑 약하게 포함됐겠죠. 그래서 12명 정도 생각하고 반을 자르면 한 6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신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고보다는 조금 더 뭐 80등 평고 그러면 신안은 뭐 75등 정도면 좀 괜찮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에서 한강고가 이 힘을 준 게 의대하고 약대에 많이 2025년도에요. 네, 합격자를 보이는데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대다수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교 한 50종 정도 되면은 괜찮은 학교를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강여자는 2025년도가 없어서 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명계 당구대 뭐 총 20명 이렇게 총 17명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놨어요. 왜냐하면 자랑할 만한 학교가 많이 있지는 않다. 근데 우리는 의예과도 보냈네, 약대도 이럴 때에는 한강여고가 이 보도자를 내보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55등, 50등 정도였다. 자, 비전고. 그런데요, 제가 비전고 오늘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비전고는 아예 내신 190점대가 이런 데를 갔어. 그래서 내신이 좀 좋은 애들은 좋은 대학을 갔었는데 도대체 어디 대학을 언제 갔는데 하는 거잖아요. 2023, 25년. 상대적으로 평여고나 비전고를 선택하시면 좀 공부 준비가 안 된 친구들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내신이 자 2.4 숙명여대. 덕성여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신이 1.5는 연세대 고려대 갔어요. 근데 1.05는요 서울대예요. 1.1도 아니고. 그런데 자, 이 정도를 갔다는 건 좋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잘 못 간 거예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기부에 있지 않을까요? 예, 학종을 선생님들이 많이 안 챙겨줘도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챙겨야 돼요. 제가 4년 전에는요, 비전고에 1등부터 10등까지 아이들이 그 서울에 있는 막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이런 데 5개씩 다 합격시켰어요.
그러니까는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생기부도 막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옆에서 같이 분위기를 형성하면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고3 때 그냥 교과로 해라. 왜 교과를 권유하겠어요? 가장 편해요. 점수만 넣으면 되니까. 생기부 내고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비전고로 가려면 상대적으로 내신 경쟁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생기부를 꼭 챙겨야 된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에 엄마 우리 자녀.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학부형에도 들어가시고 학교에 의견도 내시고 저처럼 거의 제가 투사였어요. 1시간 동안 교장 선생님과 면담하고. 그래서 정말 역대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전고 가면 애들이 진짜 대학을 못 간다. 기피하지 마시라.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뚫고 주체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한 녀석한테는 학교도 선생님도 못 해봐요. 그걸 거짓말로 안 했다고 쓰실 수는 없거든요.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여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지금 자료가 아니라 몇 년 전 자료예요. 근데 이 평여고는 되게 그래도 서울대를 대부분 서울대 제일 앞에 쓰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갔다. 아무래도 비전고보다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30등 정도 되면 좋겠다. 자, 보여준다. 아까 전에 그 수학 선생님께서 윤유경 학원에서 비전 학사를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목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평고보다 신앙고보다 내신을 잘 탈 수 있는데 제가 정말로 컨설팅을 하면서 막 푸시를 하고 그랬을 땐 정말도 학교를 좋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했더니 부모님들께서도 그냥 애가 교과로 갈래? 그럼 오케이 하고 너무 쉽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윗결이 좀 낮아졌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다시 5등급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비전고 학사를 운행할까 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 학원에서 정상을 다니고 있는 정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 비전고 학생들을 이제 관리하다 보면 어머니들도 뭐 기피하신다는 하셨지만 아이들이 사실 타 학업들보다는 좀 행복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비전고에서는 학사나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학업 분위기를 좀 맞춰주고 그리고 출결이나 성적 기반으로 이제 소수 정예로 저희가 나아가려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말과 평일에는 자습을 의무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무화되는 하에서 이제 어긋나지 않고 학습분이 계속 그러면 비전고를 가는 아무나 학생들이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성적별로 과감하게 그러면 자를 성적별로 예정입니다. 안에 들어갔는데 또 저희가 1월 달에 2월 달에 모의고사를 또 보거든요. 업스타트처럼. 근데 성적이 내려가거나 안 올라가면 거기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이죠. 무섭군요. 네, 열심히 해주는데.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도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것도 저희가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국민들께서, 학생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학교를 가야 되지? 각 학생별,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의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의대는요, 미리 준비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신이 퍼펙트해야 된다. 특목고 절대 안 돼요. 쉬운 학교를 가는 게 좋다. 자, 그래서 한강고에서 그렇게 의대를 많이 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전고도 재작년인가 경희대 치대도가 카이스트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3학년 과목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의지, 야근여 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112를 반드시 맞춰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나 이런 데는 기하, 미적이 곤장 과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원서를 쓸 때는 그 학교에서 무슨 관장 과목이 있는지 그 학교에 그 과목이 펼쳐지는지 좀 봐야 된다. 자, 두 번째, 예체능 중에서 미대치대에 입시를 성공하려면,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대부분 미대치대를 가는 아이들은요, 재능이 많이 있는 친구들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고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차라리 몸으로 하는 걸 했으면 좋겠고, 내가 캐리커처라든지 일러스트 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대학을 가보자. 근데 이제 반대로 뭐가 생기냐면요. 실기를 하는 애들이, 이제는 입시제도가 한 10년 전도 바뀌었어요. 내신 성적으로 가는 애들 경쟁률은 훨씬 약해요. 왜 내신 성적으로 가는 애들 경쟁률이 약할까요? 내신 성적 경쟁이 약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실기가 실기 전형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네. 이제 내신을 챙기지 못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에서 이미 내신으로 잘릴 수가 있기 그리고 때문에 자기 반드시 내신 챙겨야 포기한 돼요. 친구들이 나는 이제 실기로 올인한다 하는데요. 피카소가 와도 빈센트 반 고흐가 와도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가 없으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체능학원에서는 이걸 하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는요. 모두 다 공부를 포기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 않으면 뚫기 힘들다. 대신에 애들이 내신이나 공부를 다 포기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챙기면은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내신을 챙겨야 되고요. 마찬가지 체육교육과도
본인이 스스로 그 아주 능동적인 친구들이 많은데 체육 관련 학원 가가지고 엄마 나는 이제부터 실기로 갈 거야. 엄마는 그냥 믿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결국은 원하는 들어본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들어보지 못한 대학을 가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 자녀를 위한다면 반드시 3학년까지 끝까지 내신은 봐야 돼. 그리고 2학년 겨울부터서 워밍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요. 너무 피곤해요. 학원에 오잖아요. 졸고 있어요. 머리 안 들어와요. 일단 실기 학원에 들어가면. 언니 앞서 말씀 네. 주셨지만 혹시 내신 성적을 챙기기 위해서 몇 학생들이 이제 미대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송탄 쪽을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송탄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내신이 내가 170 이하야. 그래갖고 어차피 내가 뭐 비전고나 평영고를 가도 1등급, 2등급까지도 힘들어. 2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되거든요, 미대는. 그럴 경우에는 가도 돼.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일부러 전략적으로 송탄고나 이것을 갈 필요는 없다. 왜? 거기서 제대로 공부를 학원이나 이런 거나 내 집하고 멀고. 난 실기 학원도 가야 되는데 내신이나 수능 학원도 가야 되고 너무 바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래서 자, 실기는요, 3학년 1학기. 자, 내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막 달려도 된다. 근데 내신을 포기하는 아이들은 정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시를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 9시간 그림을 그리고 체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코 골고 자요.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놓은 그림 있죠. 이거는 저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가 60점 맞았었어요. 그런데 홍대 장학생으로 갖고 지금 굉장히 잘 다녀요. 근데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인서울을 보내려면 제가 하시라는 방법대로 하십시오. 절대로 실기 학원을 1튼 이상 보내시면 안 됩니다. 3학년 때 보내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만.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살다 와가지고 아무래도 국어라든지 기본 과목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어머니께서 저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한 해 정도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 친구는 그 홍대를 선택했어요. 홍대에서도 장학생으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아이다. 자, 성실하지만 순발력이 떨어져요. 자, 느리지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자, 이런 친구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앞서 이제 우리 시험지 분석 때 봤지만 물론 이제 비전고 평영고도 시험지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실 난이도는 좀 다소 쉬울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신을 따기 좀 유리하고 이 학생들이 좀 느리더라도 바로바로 잡아갈 수 있고 분위기 휩쓸리지 않다면 비전고나 평영고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예, 분위기에 대신 비전고는 분위기에 심하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너무 사교형이다. 파트의 여왕이다. 그러면 평영고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쉽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지만 심화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계산력은 좋아요. 머리가 핑핑 돌아가요. 그래서 응용력이나 순발력이 좋아요. 이런 친구는 어디를 보내면 좋을까요? 이건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네. 저희 학원 학생 중에 이제 네. 내신 160대로 평고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뭐 초반에는 성적이 안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고3 때 내신 2, 3등급 정도 맞춤을 가서 본인이 원하는 그러면 간호학과 5등급 되면 1등급이라는 네, 거잖아요. 이 간호학과 좋은 친구는요. 학과 같습니다. 사실은 평고 미달이니까 우리가 이제 송탄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평택에는 고등학교 못 가겠다 했는데 아버님이 고등학교는 평고지. 이 남자가 자존심 없게. 아주 제가 엄청 걱정했었어요. 아이가 굉장히 순한 아이고 진짜 사교 지향형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겠다 해서 3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간호학과 뭐 가천대라든지 이렇게 시험 보고 지금 결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 대신에 겨울방학 동안에 집이 우리 학원이다. 여기서 서식을 한다. 계획표 짜가지고 우리 그 정상현 선생님이 하시는 그 플랜 S스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자, 그다음 영주고에 대한 질문이 많을 거예요. 아, 영주고는 점수가 미달한 아이들이 많이 간다는데 그럼 송탄이 아니면 우리가 영주 쪽으로 좀 가볼까? 그럼 내가 비교 우위를 할 수도 몰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집 앞이면 보내도 돼요. 자, 그래서 일부러 학원이라든지 동선이 꼬이는데 용주고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점수가 좀 부족해. 그래서 송탄고를 가야 될 판이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자, 원서를 가지고 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주고에서 안 봐준다고 그러면 송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영주고를 넣어보시라. 그리고 근처에 있는 분들은 자, 아까 보니까 그래요. 평고, 신안고, 한강고, 비전고 모두 다 기초가 탄탄하고 3회독 이상 정도 하면 굉장히 튼튼하겠잖아요. 그런 동네 친구들이 가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전략적으로 용주고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자, 윤유경 학원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상위권에 보냈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3월 달부터 동아리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아이들이 선택 과목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기부에 개세팅이라든지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해서 내가 진로와 전공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심화를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방향은 해야 돼요.
정확한 직업을 하자면 내가 상경 계열인지 공학 계열인지 의학 계열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른 데서 컨설팅 받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어떤 어머니께서 살펴봤더니 다 비슷하대요. 그런데 이거는 컨설팅은요 정말 20, 30년 동안 이것만 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고 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냥 논술 선생님이 한다든지 그냥 데이터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의 상황을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것좀 말할게요. 이거는 저희 학원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하는 거예요. 뭐 잡시형,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현대형, 사교력이 좋아요. 노벨형, 하나 파요. 그걸 책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유비형 같은 교감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요. 학생마다 공부 방법이 달라요. 그럼 많은 학교도 달라요. 위에 친구들은 신한고나 평고나 근데 요 아래 친구들은요. 비전고나 평yo고나 한광yo고나 뭐 한광은 좀 중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상담 내 기록에 보면 다 그게 돼 있어요. 모르시면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아이들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순위가요. 바로 방송계 쪽이래요. 그 중에서도 각각 유형에 따라 다른데 자 잡스형은요 PD 쪽이 좋고요. 그다음에 노벨형은 특수 효과는 촬영 감독 교수님이 좋아요. 그다음에 현대형은 스타일리스트나 그다음에 메이크업 매니저가 좋고 그다음에 유비형 같은 경우에는 미술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방송 쪽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곳을 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얘가 좋아하는데 또 그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가지겠죠. 그럼 나중에 엄마 이게 아닌가 하면 안 해요. 자기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탐색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면 다 이걸 해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그냥 숫자만 있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하는 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컨설팅을 향해서 하는데요. 여기 보면 나의 점수 20점,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대요. 이 친구는 주 6일 근무하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주 4일도 버거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공무원식으로 자 빨간 날 쉬고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점만 볼게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취도가 높아야 된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저는 이게 오래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가야 된다. 그럼 이 친구들은요. 그러면 삼성에 이런 데 가야 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초고속 승진을 하려면요. 엄청나게 쏟아붓지 못해요, 이 친구는. 그럼 차라리 공기업이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위 중에서도 이 친구가 좀 높은 게 있어요. 대인관계도 좋고 수리 논리력도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자연 치료력도 좋고 자연 공간 지각력도 좋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이거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럼 대인관계 능력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는 것이 좋겠구나 싶어서 연구실보다는 공기업이나 이런 방향이 좋다. 뭐 방송위원회나 이런 데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업흥미, 이제 이 친구 어떤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요. 자, C 관습형이 나와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공무원 쪽인가? 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친구가 기업형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완전 기업은 아니다. 완전 공무원도 아니다. 그러면 공기업 쪽이 낫다라고 자 봐야지고 그 대신에 탐구적인 요소가 좀 더 있어요. 이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친구는 그래도 작지만 균형 있게 발달된 친구는 여러분들 이걸 해보시면 삼각형 찌그러진 삼각형 나오는 거 어떤 거 전혀 발달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짧은 시간 동안에 완전히 발달시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그 계열을 가더라도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같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탐정 프로그램에서 이걸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8월 달에 이 친구는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성균, 한양대로 목표를 해서 아까 결과제예요. 사적인 건 제가 빨리 넘어갔어요. 이 친구가 8월 달에 컨설팅을 했는데요. 아까 누구 땡땡 했잖아요. 전교 1등 하는 친구. 그렇게 자기가 어디를 해야 될지 좀 정해놓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에 방황하지 않고 자기가 직진해서 갈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시 탐정 컨설팅은요. 10년 동안 이 정도의 합격을 했고요. 특별한 이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체계적이고 컨설팅 시스템이 좋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크로스 체킹을 한다. 그냥 공사 문고리 잡듯이 그냥 애둘러서 대충 애매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플랜을 가져서 어떻게 1등급을 만들어든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정상현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모든 학생들, 지금 중3 학생들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중등
공부량과 고등의 공부량이 확연히 다른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심화가 필요하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소화가 되는 선 안에서 선행과 심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단순한 선행이 아닌 중학교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고등이 넘어가면서 이제 줄 세우기 시험이 되다 보면 이 아이들 진짜 어떻게 논술을 하는지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변곡점이 사고의 확장의 변곡점이 되는 학습량을 되고 그리고 그 겨울방학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암기만 했던 중학교식 공부를 완전히 탈피해야 되겠군요. 그럼 워밍업하고 자기 몸을 만들고 연습하는 시간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주의할 시점이 여름방학이 2주, 3주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시간, 출발선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유일하게 지금 중3 겨울방학 지금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학기 선행 안 된 친구도 되도록이면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지 3주 동안 2학기를 준비하기엔 좀 턱없이 부족하고 퍼펙트한 성적이 나올 수 없겠네요.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러면 해외여행은 언제 가나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네, 절대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부터 고생하는데 이렇게 국제 결심해서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오면 이미 고등학교 성적 끝납니다. 가기 전에 2주 막 들뜨거든요. 갔다 와서 들뜨거든요. 남들은 다 저기가 있는데. 또 하나는 윈터스쿨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업스타트 예비 모의고사에서 이거는 예비 고1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모의고사 수준을 가지고 시험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점수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막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어요. 그러니까 몇 점이냐고요. 꼭 말해주세요. 근데 아이들 기죽게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가 설명한 건 뭐냐면 어떤 서울대 간 친구는요. 어떤 점수가 신발 문수 나온 친구도 있어요. 총합이. 그래서 울었어요. 남학생이. 그래서 네가 잘 울고 있구나. 앞으로는 그래야 좋아진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타를 아이들에게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느끼기 위해서 시험 점수를 각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알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갑자기 도끼눈 하시고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플랜 S반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 실제로 저희 모의고사 결과는 이제 각 과에서 앞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점수 자체로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가면 저희가 이런 식의 모의고사를 2번 내지 3번 보거든요. 그때는 중요해요. 그때는 중요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학번으로 점수 다 공개하게 이 앞에 딱 붙여놔요. 그리고 그 다음 근데 또 시험 또 한 번 봤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어차피 공부가 취미가 아닌 적성이 아닌 것 같구나. 자, 공부가 적성인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고등학생들은요,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거면 네가 빵 공장을 가든지 정비 사업을 하든지 이거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죽으나 사나 공부를 하면서 자기하고 싸움을 해야 어떤 대학을 가든지 사회에 나가서 아이가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플랜 S 스텝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은 저희 학업계획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과 집에 있는 시간은 저희가 관리하기는 굉장히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빨간색으로 기본을 먼저 표기하는 방법이 학원에 있는 시간, 단순히 수업 듣는 시간 말고도 피드백 시간과 자습 시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학생이 빨간 테두리 안의 시간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계획표를 짜는데 요거는 일주일마다 피드백이 들어가고 선생님들께서 작성법과 그리고 계획법을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네, 어떤 건 보면은 분량이 적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하는 것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비전 학사는 이 빨간 칸이 굉장히 많겠네요. 전부 빨간 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친구들은 자, 비전고를 가서 1등급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직접 자기 주도력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직접 짜고 목표 설정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 훈련하고 그래서 실천하는 교육을 할 것이다. 자, 저희 학원의 또 두 번째 특징은요. 모든 과목을 백지 테스트를 쓰는데 이거를 그냥 단답형으로 쓰지 않고 해석하는 방법을 쓴다. 배운 것들을 본인이 소화 흡수했는지 자,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실시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겨울방학 특강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는 조금 전에 중3 그 수학이 90점, 100점 맞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중3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만 보고 다 지워진 상태. 근데 이게 없는데 탑을 쌓아야 되는데 고등탑이 안 쌓아져요.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수학기나 과학 수업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알파다 플러스 알파다. 함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함수 특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기본 기본 개념 중3을 정리한다. 고등은 특히 평고나 신앙고 갔을 때 평고 그 문법 전범위가 나온댔잖아요. 근데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서 기본 특강만 들어도 돼. 물론 들어도 돼요. 그런데 기본 수업을 듣지 않고 하면 문법만 시험에 나오진 않잖아. 기본 수업이 먼저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런데
자, 제대로 공부하려면 같이 하면 좋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논술형 특강은요, 학기 중에 들어온 아이들 저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적어도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방학 때 들어와서 이걸 하는 아이들은요, 이미 신앙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1등급은요, 부동의 1등급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학기 중에 들어. 왜? 이 서술형에 대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어원특강 같은 경우 어휘 많이 외우기 쉽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6스텝으로 간다. 자기 설계하고, 백지 테스트하고, 자기 훈련 가지고, 학생 기록 컨설팅까지 해서 저희는 유일하게 또 수능 몰입반을 하고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수능을 치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답 정리를 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상위권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자, 그래서 1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에 아까 제가 업스타트는 점수를 안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자, 회색이 우리 학생의 점수예요. 그럼 빨간색은 평균 점수예요. 우리 학생 어때요? 국어에서 독수하고 문법은 뛰어나요. 그런데 자, 우리 학원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문학은 좀 더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스스로 자기가 분석하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부모님도 이거 보실 수 있고 자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자, 성취도나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모의고사는 어떻게 그 곡선이 해졌느냐, 이렇게 그 발달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평균은 이렇게,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평균하고 좀 가까이 아주 독보적이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매우 어려워졌을 때는 아주 독보적이진 않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다. 자, 한여고 전교 1등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 학생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해서 이 부분을 띄웠더니 이 친구가 퍼펙트하게 1년 내내 1등을 할 수 있었다. 그거를 이미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알면 안 돼요. 겨울방학 때 우리는 모의고사 업스타트 했죠. 모의고사 3번 보죠, 2번 보죠. 이미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면접이나 생기부를 준비할 때 봐봐요. 조금 전에 자, 비전고가 2점대 막 덕성여대 한국과학기술대 그랬는데 이 친구는 2점대인데 어떤 학교로 갔어요? 고려대 교원대 갔어요. 즉 생기부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보고서를 쓰게 있고요. 대학 교수님인데 오셔가지고 같이 하셨는데요. 문화상대주의라든지 뭐 미래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영상 로봇 데이터라든지 한국어 구번 문법 새로운 교사 평가제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 쓰고 발표를 했더니 그게 생기부에 적히겠죠. 그랬더니 아주 올동한 학교를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수시 종합 전형에서도 생기기부 관리 꾸준히 3년 동안 하는 게 적금 통찰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중2, 중3 때, 중2 부모님도 오셨을 텐데요. 사실은 중2 때부터서 이거를 겨울방학 때 실시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개념과 자기 주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선행보다는 심화, 실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고2, 고3, 그다음에 수능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 이렇게 고2, 고3도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거의 저희가 끝나갑니다. 1학기 지필 우수자들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요. 보면 뭐 1등급 하는 애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막 대폭 막 여기서 보면 4등급, 지금 여기 8등급 애들이에요. 8등급제 애들, 2학년, 3학년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막 40점, 45점 상승한 애들도 있고요. 37점 이렇게 상승한. 공부를 우리 학원은 나가지 않으면, 잘리지 않으면, 숙제를 안 한다든지 이제 태도가 안 좋으면 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폭 상승할 수 있다. 자, 좀 정리하기 전에 잘못 알고 있는 자 고등 선택에 대한 상식. 자,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공부를 중학교 때처럼 하면 망합니다. 절대 안 되죠. 망합니다. 네, 왜냐하면 응용 훈련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모조리 외워버리겠다. 공부량이 거의 50배, 거의 그러니까 100배 가까이 됩니다. 네. 대부분 아이들이요. 학원 수업 빼놓고는 집에 가서 내가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 친구는 학교에 가면 망합니다. 얘가 내신이 195여도 이 친구 머리가 좋았을 뿐이지 쌓아놓은 통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루틴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특히 중3 때 국어 전혀 달라요. 100점을 계속 맞았다 해도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반토막이 난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1등급이 아니면 어떤 어머니께서는요, 너무 아픈 1등급이 아니면 1년만 선행을 하지 2년 선행은 할 필요가 없다. 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수학 선생님께 맡겨둬라. 너무 불안해져. 수능해야 되는데 이 당장에 완벽한 1등급이 되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내년 걸 할 필요 겨울방학 때 또 있으니까. 그런데 2학기까지는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3주 동안 그 공백을 다 못 채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서술형 준비가 관건이다. 그 다음에 과학은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용하는 게 중요해요. 개념 다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것은 혼자 하기 좀 힘들다. 자, 진로 선택 과목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요, 절대평가를 해요. 그리고 프린트해서 대부분 나와요.
학원을 막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압박은 가질 필요가 없는데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학교 수업 열심히 하고. 그 대신에 고등학교 1학년 과목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윈터 스쿨 몇 달 가 있으면 공부 많이 하겠죠. 벌써 어머니께 다 예약해 놓으시고 계세요. 만약에 이런 분 계시면 지금 내일 가셔서 해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부작용이 나타나요. 뭐냐면 첫 번째, 아이들이 거기 갔다 오잖아요. 그럼 공부 요요 현상이 나타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공부해. 평상시 이렇게 안 됐는데 감옥에 살았어요.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보상 심리라고 하죠. 견디지 못했던 걸 하고 나면 아이들이 나 공부했으니까 이제부터 공부 안 해도 되겠지라고 보상 심리 요구하면서 말 그대로 요요 현상이 오고 오히려 더 풀어지는 현상이 갖고 오고 그리고 저희 있습니다. 학원에 다녔던 아주 저랑 친한 분도 가시면 안 된다고 정말 지인이었어요. 근데도 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진도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얘 윈터에 가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이 공부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감옥살이만 한 거예요. 머릿속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맡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저희는 2월 달에 이미 각 학교별로 다 분반이 되거든요. 근데 3월 달에 다 돌아와요. 이미 각 학교별로 평고형, 비정고형, 뭐 한강여고형 이렇게 다 기초를 깔아놓고 그 시험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깔아놓거든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중간고사에 돌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원을 다녀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여행 안 된다 했고요. 자, 충분한 복습과 심화. 이를 위해서는 이제부터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의대 갈 친구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조상님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2 때부터서 의약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학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벼락 공부의 달인이다. 그 다음에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우리 애인데? 그러실 거예요. 학원에 가는데 집에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친구는 어디 가면 좋을까요? 제가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원에 살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수업만 듣고 집에 가고 수업만 듣고 집에 학교를 2번 다니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봐줘야 하고요. 실제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 얼굴을 제일 많이 본 학생들이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유경 학원만 가면 무조건 상위권 성적이 되는 게 아니군요. 네, 무조건 제 얼굴 많이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자습하고 자기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공부 습관에 대했을 때, 자, 제가 위에 것만 얘기할게요. 15분의 법칙에서 공부 너무 하기 싫어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 했을 때, 제가 평생 한 마라톤에 10km 나갔거든요, 이번에. 너무 하기 싫으면 내가 15분만 운동하지. 하다 보면 30분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너무 하기 싫어. 근데요,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영원히 내일은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15분 하다 보면 30분이 되고, 그게 1시간이 당장 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장 공공이 적은 뭐겠어요? 유럽에서는 이거를 걷는데요, 안 준대요. 스마트폰이요. 그러면 제분 최신형 스마트폰 사주고 저한테 문자를 해요. 저희 학원에 뺏어주라고. 왜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적이 되면 사실은 학원에 있기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들께 최신 폰은 대학 합격하고 나서 사주세요. 너무 좋은 거를 사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제 딸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놀았어요. 비정고 보냈어요. 5개 대학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시험 기간에는 투지폰만 썼다. 지금도 자기가 핀란드로 교환학생도 갔다 왔어요. 출세했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비정고에 갔기 때문에 그런 성균관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호응 관리는 잠자기 전에 해줘야 되고 시험기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다가 지가 영원히 알아서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플랜 S라고 그랬죠. 플랜 A라고 하는 건 학원 이름이에요. 이 학원에서 제안했어요.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제가 부탁을 해서 예전에 한번 보냈어요. 10% 할인해주고. 그랬더니 휴대폰 관리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학원에서 하겠다. 안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다시 얘기하셨어요. 휴대폰을 관람하는 전용 선생님을 고용을 했고 윤유경 학원 다니는 애들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혹시나 근데 제가 봤을 땐 자기 주도력이 많이 안 된 친구는요, 독서실 간다 해놓고 나서 유세를 부려요.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데. 그거 자고, 그 친구들하고 라면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 주도가 조금 돼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내도 되고, 우리 상현 선생님 플랜 S반에 가는 거 좀 안 되는 친구 계속 대화를 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한 다음에 나 선생님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거의 잘 끝나갔어요.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이나 이런 것도 서울대, 뭐 연대 이렇게 많이 보내고,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중학교 때 준비가 막 이렇게 1등급이라든 이건 세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는 거는 무조건 우리 학원에 오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여기 가자 하잖아요. 자기 공부하기 싫으니까 엄마 나 이 학원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을 틈새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사교의 장이에요. 너무 시끄럽고 방학 내내 너무 해피해요. 하지만 중간고사 끝나면 그때부터서는 이제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했는데 그래도 정말로 있는 정보를 모두 다 드리려고 저희가 2시간 안에 끝내자 했는데 어떤 부분은 탁 지나가기도 했어요. 자, 지금 러닝타임을 보면은요. 8시 55분, 1시간 52분 동안에 제가 1시간 한 40분 안에 하려고 다다다다 막 했는데 근데 나중에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문의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다 소감지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셨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하기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나중에 유튜브를 좀 만든다든지 해서 여러분들께 링크를 보내는 걸로 그것도 한 3월 정도 넘어서 그것들은 대부분 6, 7월 달에 하거든요.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것들은 소감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6학년도 고입 설명회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